자, 다음으로 커런트 소스 로드를 가지고 있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회로를 얘기할 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드레인단에 RD라는 저항이 있을 때 이 RD에 의해서 게인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고, 그리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볼테이지 스윙이 제한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RD를 키우면 게인이 커지는 장점은 있지만 이 RD가 커짐으로 인해서 V 아웃풋 전압이 V 인풋 전압보다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볼테이지 스윙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회로가 커런트 소스 로드를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고요. 이 회로를 사용하면 아까 말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커런트 소스는 저항 성분이 무한대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계속 일정하게 흘려주고 저항 성분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바이어스 포인트가 흔들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세츄에이션 영역에 동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커런트 소스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PMOS를 이용해서 커런트 소스를 구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게이트 전압을 VB로 일정하게 주고 소스 전압을 VDD로 고정시켰을 때 PMOS는 커런트 소스로 동작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회로가 이렇게 커런트 소스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몰 시그널 모델을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 모델을 구해줄 때 DC 바이어스들은 전부 다 그라운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DC 바이어스는 AC 시그널 해석할 때는 다 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0V가 되죠. 전압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커런트 소스, 드레인단과 소스단 사이에 커런트 소스가 0이 되죠. 그럼 사라지게 되고요. 지금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RO2라는 저항 성분이 나오고 이 RO2가 바로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간략하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로를 간략하게 그려주면 요거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RO2가 연결된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그라운드에 연결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게인은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GM에 곱하기 RO1과 RO2의 병렬 저항 성분이 되고요. Routput은 RO1과 RO2의 병렬 저항 성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로의 장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커런트 소스가 존재하고 이 커런트 소스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볼테이지 드랍이 여기에 발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V 아웃풋 단자에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을 하더라도 전체 그 바이어스 포인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영역에서 회로가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반대의 경우고요. 반대의 경우라는 게 지금 M2라는 PMOS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구성하고 있고 이쪽 드레인단에 커런트 소스를 NMOS로 구현을 한 거죠. 보면 게이트와 소스가 일정한 DC 전압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커런트 소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면 ID2가 이 M2에 흐르는 커런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GM2 곱하기 Vin이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아웃풋 전압은 마이너스 GM2 Vin 그리고 RO1과 RO2의 병렬 저항 성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게인은 마이너스 GM2 RO1과 RO2의 병렬 저항 성분의 곱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봤던 NMOS랑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유사하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초반부에 초반부가 아니죠. 그 모스펫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PMOS랑 NMOS랑 스몰 시그널 모델은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셨나요? 스몰 시그널 모델을 했을 때 폴라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PMOS든 NMOS든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게인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MOSFET을 이용해서 지금 구현을 했고요. 드레인 전압과 게이트 전압을 같이 묶어주면 다이오드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아웃풋 단자에서 바라보는 저항 성분은 GM2분의 1로 나타나게 되고, 이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볼 수 있죠. 소신호 저항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 회로 해석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게인은 마이너스 GM1, M1의 GM이죠. 그래서 GM1 곱하기 로드 저항 GM2분의 1이라고 했죠.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모스펫에서 GM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앞에서 E, mu, N, C, ox 그리고 L분의 W. 요거는 만약에 1번이면 여기에 1번이라고 붙이고요. 2번이면 2번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드레인 커런트 ID가 곱해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대입해주고 나눠주면 다른 성분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요. 결국엔 LW 성분만 남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사용한 CMOS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게인이 결국 LW라는 설계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뭐 COX라든지 μN 이런 파라미터 그리고 드레인 커런트와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그림에는 지금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는 우리가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가지는 회로를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게인이 1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게인이 1인데다가 아웃풋 저항도 작아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은 거고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 똑같이 GM1, 마이너스 GM1 곱하기 GM2가 될 텐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에서 GM 값은 VT라는 전압 0.0259V죠. 절대온도 300K에서 요거 곱하기 컬렉터 전류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주면 곱해줬을 때 나눠주면 1이 되게 되는 거죠. IC1과 IC2라는 값으로 나타나 있지만 결국엔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커런트 성분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라져서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표현을 하지 않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의 회로에서 우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를 하면 스몰 시그널 모델을 구현할 경우에 RO2와 RO1 성분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게인은 마이너스 GM1 곱하기 요 GM2분의 1, 그 다음 RO2 그리고 RO1이 각각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 성분이 곱해지면 게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게인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상대적으로 게인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게인이 작은 이유는 여기 GM2분의 1이라는 성분이 로드단의 저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거고요. 그리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설계 변수 LW분의 B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가지는 PMOS 기반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지금 회로가 보이죠. 이 회로에서 타이점은 지금 NMOS 대신에 PMOS를 쓴 거고, PMOS를 씀에 따라서 지금 다이오드 커넥티드가 이렇게 밑으로 가서 표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각각 드레인과 게이트가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쪽에 위쪽 M2에 V인과 Voutput 단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 스몰 시그널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게인이 당연히 NMOS랑 똑같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몰 시그널 모델에서 NMOS랑 PMOS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게인이 마이너스 GM2 곱하기 GM1분의 1 그리고 R1, R2의 병렬저항 성분의 곱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제너레이션, 즉 소스단의 RS라는 저항 성분을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회로를 스몰 시그널 모델로 나타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여기 RS 저항 성분이 있고요. 여기 RD 저항 성분이 있습니다. 이때 DC 전압은 스몰 시그널에서 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라운드로 표기가 된 거고요. 자, 회로 해석을 위해서 먼저 V 인풋을 키로이오프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V2는 V1 더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RS가 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GM1 곱하기 V1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를 V1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나타내면 V1은 1 플러스 GM RS분의 V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Vout을 구할 수 있죠. Vout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Vout은 자, 요 커런트 성분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GM V1 곱하기 R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1을 여기에 대입해주고 게인을 넘겨줘서 계산하면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게인은 마이너스 부호값이 붙고 1 플러스 GM RS분의 GM R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각각 분모와 분자에 GM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GM분의 1 더하기 RS분의 R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바로 커먼 에미터에서 디제너레이션 가지는 회로 해석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제너레이션을 가지는 커먼 에미터의 경우에도 분모의 GM분의 1 더하기 2m 단자에서 보이는 저항성분 분의 아웃풋 단자 컬렉터 부분에 보이는 저항성분으로 표시를 했죠. 똑같이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GM분의 1 더하기 소스단에 보이는 저항성분을 더해주고 드레인단에서 보이는 저항성분을 분자에 갖다 놓고 교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구했던 결과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회로 해석을 할 때 이런 디제너레이션을 가지는 회로라든지 다양한 회로에 대해서 저항을 어떻게 읽고 게인을 어떻게 읽는지 좀 반복적으로 외워야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회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와 마찬가지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는 디제너레이션이 추가가 되면서 게인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게인이 보면 1 플러스 GM RS만큼 지금 감소를 했죠. 그리고 당연히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도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디제너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인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제너레이션을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왼쪽과 같이 이루어져 있을 때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서 디제너레이션은 M2라는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이오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M2는 PMOS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PMOS의 이 저항값은 GM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해석하기 쉽게 바꿔주면 이렇게 저항 성분으로 모델링해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리고 스몰 시그널 모델을 적용하면 여기 지금 그라운드가 되죠. DC 전압이 그라운드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결국에 게인이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나요? GM분의 1 더하기 소스에서 바라보는 저항이죠. 그래서 GM2분의 1 분의 로드 단 드레인 단에서 바라본 저항이니까 RD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법칙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회로 해석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스몰 시그널 모델을 풀지 않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디제너레이션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만약에 게이트 쪽에 레지스턴스가 존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이트 쪽에 RG라는 성분이, 저항 성분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럴 경우에 소자의 특성에 영향을 줄까요? 정답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게이트 커런트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게이트에 있는 이 레지스턴스에 의해서 생기는 볼테이지 드랍이 존재하지 않고 V 인풋 전압이 그대로 게이트 단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이트 레지스턴스가 뭐 게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디제너레이션을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 해석을 좀 간략화하기 위해서 RD 성분을 무한대로 놓고요.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리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회로가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입력 단자를 그라운드에 연결시키고 아웃풋 단자에 VX라는 전화번호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회로 해석을 통해서 IX분의 VX를 구하면 그게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임피던스가 되죠. 자, 그럼 여기 회로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먼저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 IX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 전류가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류를 만약에 IRO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다시 여기에 IX 전류가 흐르죠. IX 전류가 흐르고요. 결국 V1 전압은 마이너스 IX 곱하기 R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IRO는 IX 빼기 GM V1이죠. 근데 V1 값을 대입을 해주면 지금 플러스 IX 플러스 GM RS IX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VX 전압은 IORO 여기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 IRO를 대입을 해줘서 쭉 풀어주면 결국 IX분의 VX는 RO 곱하기 1 플러스 GMRS 더하기 R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RO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고요. 요거 곱하기 1 플러스 GM 트랜스 컨덕턴스죠. GM 곱하기 RS 소스단에 있는 저항 그리고 다시 소스단의 저항을 더해주는 값으로 나타나진다 라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쭉 풀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RS로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1 플러스 GM RO가 되고 플러스 RO가 되죠. 이 상태에서 GMRO가 1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텀을 무시할 수 있게 되고 결국엔 이렇게 근사값으로 GMRO RS 더하기 RO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RO 곱하기 1 플러스 GM R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아웃풋 임피던스 또는 레지스턴스가 기존의 회로에 비해서 디제너레이션 저항을 추가하게 되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게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랑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스몰 시그널 모델도 여기 이 부분에 알파이라는 저항이 있냐 없냐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인풋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인풋 임피던스는 무한대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임피던스를 구하면 무한대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디제너레이션이 있으나 없으나 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디제너레이션을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약간 공식처럼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 예제를 통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회로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여기 아웃풋 단자에서 바라보는 저항을 아웃풋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다이오드 커넥티드 로드가 디제너레이션으로 나타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M2는 간단하게 GM2분의 1과 RO2 저항 성분이 병렬로 연결된 것처럼 표시가 됩니다. 네, 이 값에서 상대적으로 GM2분의 1이 RO2보다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GM2분의 1로 나타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한 수식에서 R1 곱하기 1 플러스 GM1 곱하기 RS였죠. 그래서 이 소스단에 있는 디제너레이션 저항 GM2분의 1이 되고요. 더하기 GM2분의 1로 아웃풋 임피던스를 바로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GM1과 GM2가 GM으로 똑같다. 그러면 요게 날라가죠. 그리고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RO1 더하기 GM분의 1이 되죠. 이때 GM분의 1은 상대적으로 RO 값보다 작기 때문에 무시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2RO1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저항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M1과 M2가 이렇게 위로 놓여져 있는 회로가 되겠고요. 이 회로에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입력 단자에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그라운드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DC 전압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로드 단위 RO2라는 디제너레이션이 존재하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처럼 나타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규칙을 활용해서 저항을 구해보면 RO1 곱하기 1 플러스 GM1 RO2 더하기 RO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좀 쭉 정리를 해보면 RO1 더하기 RO2 1 플러스 GM1 RO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무시가 된다고 하면 RO1 더하기 GM1 RO1 RO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회로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에 구한 수식에서 지금 여기 저항 성분만 바꿔주면 되죠. 아까 앞에서 GM분의 1이었나요? 그거를 지금 RO2로 바꿔주면 바로 저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잘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제너레이션을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 바이오스 회로가 적용된 경우 개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회로가 디제너레이션을 가지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의 볼테이지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C1은 챕터 5에서 배웠던 커플링 캐패시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커플링 캐패시터는 자, DC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죠. 그리고 AC 신호에 대해서는 쇼트가 되죠. 그래서 DC 바이어스 포인트를 정할 때와 AC 즉 스몰 시그널 모델로 게인을 구할 때 두 가지의 성분 회로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회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실제 신호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항 성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실제 신호원은 다 저항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저항을 Rin이라고 하죠. 그러면 Rin은 원래 무한대였지만 지금 바이어스 회로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값이 되냐? AC 시그널로 하면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고 결국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된 성분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끊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요 값이 R2가 아니고 R1과 R2의 병렬 저항 성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단자를 원단자라고 하죠. 그리고 V1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게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게인은 V인풋 분의 V1 곱하기 V1의 Vout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V인분의 V1은 RG 더하기 R1, R2의 병렬 저항 성분 분의 R1, R2로 표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디제너레이트 된 앰플리파이어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게인이 GM분의 1 더하기 RS 소스에서 바라보는 저항이죠. 그리고 드레인에서 바라보는 저항 RD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붙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게인이 감소를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디제너레이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 요 게인이 감소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아웃풋 단자에다가 캐패시터를 연결해 줍니다. 어떻게 연결해 주냐?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왜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부르냐면, 자, DC 아날리시스, 즉 바이어스 포인트를 해석할 때는 요게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요 RS 저항 성분이 들어가서 회로 해석이 들어가죠. 하지만 스몰 시그널 모델, 즉 게인을 구할 때는 요게 쇼트가 돼서 바로 그라운드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RS 성분이 게인 구할 때는 무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실제 바이어스 회로를 적용해서 게인을 구할 때 활용을 하고요. 요 캐패시터를 활용하면 디제너레이트 되는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하면서 게인을 크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이 디제너레이션 저항 성분이 들어가면 바이어스는 안정적이 되지만 게인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캐패시터를 추가해서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했죠. 이 캐패시터를 여기에 추가해서 게인은 그대로 이제 크게 유지를 하고 바이어스 포인트를 해석할 때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얘가 이런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해석을 해주면 아까 앞에서와 똑같이 해주고요. 단지 차이는 요 게인 부분이 그라운드로 연결되니까 그냥 디제너레이션이 없는 경우에 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GMRD로 바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 게인이 앞에 요 회로보다는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잘 넣어줌으로 인해서 게인을 향상시킨 걸 알 수 있고 동시에 바이어스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가해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